방금 말씀하신 거 지금 들으셨어요? 여기 마지막을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지금. 사실 여기 앞줄만 거의 다 알고 뒤를 모르거든요, 뒤에 분들은. 저는 오징어 게임의 감독 황동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병헌입니다. 저는 456번 이정재입니다. 시즌3의 가장 중요했던 순간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렇게 귀엽게 또 한다고? 영웅놀이는 재밌었나? 시즌2에서 성기훈은 마지막 순간에 반란에 실패하고 가장 친한 친구인 정배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시즌3에 다시 숙소로 돌아오는 성기훈을 보시게 될 텐데요. 관 속에 들려서 숙소로 돌아오는 성기훈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성기훈은 여기서 마치 죽음 속에서, 관 속에서 부활하는 사람처럼 등장을 합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빠졌던 성기훈이 이후에 어떤 일들을 벌일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숨바꼭질은 도망가서 숨는 사람들을 술래가 찾아다니는 게임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조금 변형을 시켜서 출구를 찾아서 도망다니고 숨어다니는 사람들을 술래가 쫓아가서 칼로 죽이는 게임으로 변형을 시켰는데요. 참가자들끼리 직접적인 어떤 폭력을 행사할 수 있어서 그게 긴장감을 조금 더 높일 수 있고 많은 드라마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잃었죠. 갑자기 눈물 날라 그러지. 누가 좀 웃겨주세요. 저희 오늘 촬영 못할 것 같아요. 네, 촬영 접고 날짜를 다시 잡든가. 네, 현주는 목숨을 잃게 되는데요. 금자와 준이 그리고 새로 태어난 아이를 구하려고 고군분투하고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됩니다. 현주는 일단 저에게 선물 같은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최근에 악역을 좀 맡아서 연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현주같이 이타적이고 배려심 있고 정의롭고 용맹한 캐릭터를 만나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촬영에 임했습니다. 넌 안 울어? 명기는 준이한테 있어서 신의를 잃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더 이상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게 됐습니다. 준이는 명기를 잃은 것 같아요. 그 게임에서 준이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긴 했지만 돈에 눈이 먼 명기의 모습을 보면서 명기를 이제 준이의 인생에서 지워버린 것 같아요. 저는 그 게임에 참여하지 않고 이제 프론트맨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초록색 추리닝을 잃은 것 같아요. 저는 저의 인간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대호를 죽임으로써 친구에 대한 복수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겠지만은 이성을 잃고 그런 행동을 저질러 버렸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인간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한 자신의 잘못을 큰 사건이든 작은 사건이든 타인에게 미루게 되는,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기훈이 역시 게임장 안에서 친구의 죽음을 자신의 탓으로 생각하지 않고 대호의 탓으로 돌리면서 대호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건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마 프론트맨에게 배신당한 혹은 영일에게 배신당한 것보다도 훨씬 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자기 자신을 더 한 단계 더 바닥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설정이었던 것 같아요. 힘들어 하셨잖아요. 저는 다행히도 첫 번째로 뛰게 돼가지고, 물론 이제 아기 인형을 들고 뛰는 것이 신경이 더 많이 쓰이기는 했는데, 그래도 제 뒤로 뛰신 분들은 한참 오래 뛰셔가지고 한 이틀 뛰신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뛰셨어. 대부분 장면은 실제 세트를 그대로 지어서 촬영을 했는데 가장 큰 VFX CG로 만든 장면은 아무래도 높이감이겠죠. 그게 실제 높이는 한 5feet, 1.5m 정도의 높이의 철길인데 한 50m 정도로 높이감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건 다 CG로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그 줄을 돌리는 철수와 영희 인형은 실제로는 하반신밖에 없습니다. 상반신과 그 줄들은 다 CG로 만들어낸 겁니다. 준이가 너무 궁지에 몰린 그런 상태였어서 준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그거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촬영하면서도
뛰지 않아서 신체적으로는 힘들지 않았지만 감정적으로 아주 힘들었고, 또 명기가 아닌 기훈에게 아기를 맡긴 건 명기보다 기훈이 그래도 인간성이 남아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리고 기훈이 저번 시즌의 우승자이니까 아기가 더 살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정재 선배님이 많은 게임을 좀 잘하셔가지고요. 그게 마냥 주인공 버프는 또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번 프로모션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실력도 실력이지만 기훈은 시즌 1 때부터 참 운도 참 많이 따르는 것 같아요. 운 좋은 사람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생에서 실패했지만 모든 운이 다 게임으로 몰린 게 아닌가. 인생에 운은 없었고. 맞아요, 진짜 럭키맨이에요. 작년에도 올해도 계속 이기셨어. 명기 캐릭터가 제가 맡은 역할이기는 하지만 이 마음속에서 가증스러움이 계속해서 생기더라고요. 저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이 지배적인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계속 품었던 것 같아요. 프론트맨이 이제 자기의 정체를 밝히면서 가면을 벗고 서로 대면하는 그 씬, 그리고 그 칼을 건네는 그 심리는 실제 기훈과 아기를 위해서인 마음도 있겠지만 사실 기훈의 숭고한 신념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지막 테스트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만약에 기훈이 칼을 가져가서 나머지 참가자들을 죽이면 결국 너 또한 그렇게 됐구나라는 어떤 승리감 같은 것을 느낄 수도 있지만, 만약 기훈이 여전히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이 일을 거절한다면 아마 프론트맨은 굉장한 패배감과 시기감과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느끼겠죠. 하지만 반면에 기훈이 그런 자기의 신념을 계속 지키고 인간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 모습을 응원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감정으로 연기를 했어요. 그 장면이 기훈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장면이었는데, 그 장면 속에서도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이 아주 강력하게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렇게 똑같은 유혹에 빠졌을 때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하는가, 혹은 해야만 하는 거는 알겠지만 본인은 정말 그런 선택을,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동시에 하는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는 역시 시즌 1에서도 그 질문은 또 나오죠. 일남이가 마지막 게임 같은 질문을 하는데 자네는 아직도 사람을 믿나? 라는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은 일남과 함께 게임을 했을 때 누군가가 와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걸로 기훈이 그 게임에서 이기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기억이 기훈에게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기훈은 사람에게서 뭔가 희망을 찾고 사람을 믿어야 된다는 그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감독님은 하고 싶었던 것이고, 오히려 그 믿음에 대한 질문을 또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죠. 보시면 약간 짐작들이 되실 텐데 10수년 전에 사실 똑같은 어떤 테스트 그런 걸 오일남이 참가자로 참여했던 이노에게 했던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노가 그 당시를 회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노도 그 게임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어쩌 보면은 기훈과 똑같은 인간성을 지키려는 발버둥쳤던 사람이었을 텐데, 아직도 사람을 믿나라는 질문에 아마 이노는 아니요, 저희는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라고 답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칼을 받아들고 나머지 참가자들을 죽임으로써 그 게임을 쉽게 어떻게 보면 우승을 하고 프론트맨이 되는 어떤 첫 발을 내딛게 되는 인물인데, 그것과 똑같은 방식의 테스트를 기훈에게 그 이노가 제안하는 장면을 만들고 싶었어요. 5번째 게임이 끝난 직후가, 줄넘기가 끝난 직후가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했고, 과거의 이노와 현재 기훈의 모습을 이렇게 적스타포즈 시켜서 보여주는 게 가장 이 두 사람의 선택의 갈림길, 운명의 갈림길을 보여주기에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 시즌의 VIP들이 약간 커멘테이터 같은 역할에 그쳤다면, 이번 시즌의 VIP들은 조금 더 개입을 많이 해서 게임의 어떤 룰도 바꿔주고 게임의 방향도 바꿔주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역할을 만들어 봤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 전 세계에서
정치 지도자들 또는 또 이 경제계의 지도자들이 지금 게임의 룰을 바꿔가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벌이고 있는 일들 보면서 이 오징어 게임 안의 VIP들, 지배자들도 뭐 비슷한 일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그런 역할들을 넣어봤고요. 그래서 좀 더 그들의 맨 얼굴을 보여주고자 숨바꼭질 게임 끝에 시체를, 탈락자를 처리하기 위해서 총을 쏘는 VIP들도 묘사해봤습니다. 제목 자체가 이제 오징어 게임이고 처음에 이 작품을 만든 것 자체가 이제 오징어 게임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거라 시즌 3 이 피날레도 오징어 게임으로 끝내고 싶었어요. 근데 똑같이 시즌 1에 했던 그 금을 그어놓고 하는 오징어 게임을 하는 건 좀 긴장감이 떨어질 것 같아서 조금 변형된 방식의 오징어 게임이지만 동그라미, 세모, 네모 도형을 하늘로 올려서 누군가 한 명씩을 선택해서 밀어내는 게임을 하면 작품의 아이덴티티도 지키고 인간의 어떤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잔인한 본성들을 드러내는데 적합한 게임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공 오징어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기훈의 편에 서게 된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각을 바꿔먹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아기를 지키겠다는 마음은 일관되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전상 순서를 바꿔서 아기를 해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다른 데로 옮기려고 했었던 것이고 기훈과 같이 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포착이 됐기 때문에 그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잡았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기는 확실하게 자기가 살아나가는 방법을 찾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기훈과 아이가 자신이 셋 다 넘어가면 기훈이 자기를 죽이고 그냥 아이를 데리고 나가려고 할 확률이 높다라고 계산을 했을 거고 그래서 가장 베스트 자기가 살 수 있는 확률은 아이만 건네받고 기훈을 못 건네오게 하면 기훈이라는 경쟁자를 탈락시킴으로써 아이만 희생시키면 완벽하게 자기가 살아나갈 수 있는 자기 자식을 죽여야 하는 엄청난 죄를 저질러야 하지만 고통이 따르지만 그게 가장 확실하다고 명기의 머리로는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제일 끔찍한 사실 선택이죠. 이 작품 내에서 등장하는 선택 중에서. 기훈은 분명히 이제 이 상황을 좋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명기는 사람을 못 믿은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사람을 믿느냐 못 믿느냐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흥미로운 지점인 거죠. 기훈은 여전히 자신을 믿어달라, 내가 너희들을 믿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상대방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죽이는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명기라는 캐릭터가 마지막 피날레에서 가장 큰 딜레마이면서 가장 큰 선택이지 않았을까. 자기가 희생해 줄 테니까 건너가게 해달라는 기훈의 말을 믿기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라는. 특히 자기가 그런 사람과 거리가 먼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 없는 행동을 하는 누군가의 진심을 믿는다는 게 명기로서는 어려웠을 것 같기는 합니다. So please don't hate 명기 too much. Please don't hate 명기 too much. Stop begging. 처음 시즌 2, 3를 막연히 구상했을 때는 이렇게 끝낼 생각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제 반대로 생각을 했었는데 작품을 써나가면서 준이라는 캐릭터를 만들고 준이가 아이를 가지고 있다는 설정을 넣으면서 아이가 이 게임 중에 언젠가 태어나야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그리고 성기훈이 그 아이를 지키는 어떤 가디안이 되는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겠다라는 생각을 한 다음에 지금의 엔딩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작품을 쓰면서 지금 엔딩을 만들었는데 다시 돌아가서 다시 작품을 쓰라고 해도 같은 엔딩을 쓸 것 같아요. 이 작품은 오징어 게임이라는 작품에 가장 걸맞는 엔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GQ와 함께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Thank you, GQ. Thank you. Bye.